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도 끝났고, 문제풀이도 했고, 오늘은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 뭐더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어제이스트 행렬, 인접 행렬이냐, 인접 리스트냐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두 가지밖에 이번 학기에는 안 쓸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그래프들이 표현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각 정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방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리라고 하는 거에 그 정점들,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를 여러 가지 했었죠. 프리오더 방식, 인오더 방식, 포스트 오더 방식, 그다음에 레벨 오더링 이렇게 했었는데 뭐 레벨 오더링은 빼고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었죠. 네, 오늘은 이제 그런 추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래프, 다시 말해서 그래프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점들은 어떻게 방문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에서의 정점 방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정점 방문, 그래서 이거를 트래버슬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비 우선이다. 자,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이제 그 번역한 거냐 하면 depth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이니까 first. 그리고 우선인데 방문한다라고 해서 비지트라고 하는 방법보다는 단어보다는 search라고 하는 방법 단어를 조금 더 선호해서 써요. 그래서 이 그 depth for search DFS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깊이 우선 알고리즘에 대한 거 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너비 우선이다라고 해서 깊이보다는 번져서 폭으로 가능하다면 시작점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이 널찍하게 가본다. 블래스트 포스트. 그래서 이거는 BFS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사용하게 되는 데야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일단 이제 그 구조를 보기 전에 뭔가 이제 그 자료 구조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보죠. 여기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스택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너비우선이라고 하는 거에 그 자료 구조는 Q를 쓴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택과 큐가 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에서의 그 어떤 자료 구조에서의 그 형태다. 알고리즘에서 쓰는 자료 구조 형태가. 자, 그래서 먼저 이 depth for search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가지고 한번 보죠. 자, 1번 정점이 있고 2번 정점이 있고 3번 정점이 있고 2와 3 그다음에 4 이렇게 있다. 저렇게 생긴 이 그래프에 뭐 더 이제 앞으로는 하겠지만 이런 일부분에 가지고 생겼을 때 어떤 순서대로 방문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이클이 존재하죠.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계속 뱅글뱅글뱅글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반번한 거는 다시 방문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방문.
갖다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재방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표시를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은 방문 표시를 남겨놓자. 방문 표시 남기기. 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내가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방문하지 않은 걸로 초기화를 다 시켜놓고 그 방문을 하면 또는 집이든 도시든 어떤 이제 가정을 방문하고 나면 거기에 방문 표시를 붙여놔야 되겠죠. 그 딱지를. 그런 식의 시작을 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경우에 초기 상태를 보자. 초기 상태 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방문 표시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 이게 방문 표시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방문 표시 뭐 여러 가지 방문 표시 쓰겠지만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쓰는 방법은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0은 방문 전, 그다음에 1은 방문 후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요건 깊이 우선이니까 말 그대로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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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하면 갈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 계속 방문 진행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걸 시작자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자. 그러면 1번을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방문했다는 표시를 남겨놔야 되겠죠. 또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방문하는 거죠. 2번을 방문하는데 2번에 와서 보니까 여기 연결돼 있어요. 2번도 연결돼 있고 3번도 연결돼 있고 4번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2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2번에 가니까 여기 2번에 방문 안 했으니까 1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2번 다음에 또 다시 뭐냐면 방문 아직 안 했죠. 3번이. 따라서 2번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니까 3번을 방문한다는 얘기죠. 2번 다음에 3번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1번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냐면 또 방문하려고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1번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1번으로 가서 보니까 아까 이미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갈 수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돌아가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어디서 나를 방문했지라고 하는 걸로 기억했다가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리턴이라고 얘기했죠. 2번에서 와서 보니까 또 갈 길이 아까 3번도 방문했고 1번도 방문했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1번에서 와서 보니까 4번이 아직까지 방문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번에서 4번을 방문해라. 그래서 여기는 1번 이렇게. 자, 이런 순서대로 방문하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면 여기서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죠. 깊게 깊게 깊게. 그래서 이와 같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 해서 깊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그래프를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죠. 좀 전에 이렇게만 그렸어요. 1번, 2번, 3번. 그다음에 2번에서 3번, 4번.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정점을 더 늘려서 여기 5번, 그다음에 6번. 사이에 그다음에 여기도 7번, 8번. 그럼 사이클이 여러 개 있죠.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고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고 전체도 하나의 사이클이고 여기도 하나의 사이클이고 이렇게 생긴 거 다 하죠. 자,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이 그래프를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각 정점들을 방문해 보자. 자, 그래서 그걸 방문한 걸 depth for search라고 하는 이렇게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방문해 보자 이거죠. 그럼 제일 먼저 1번부터 방문한다 했으니까 1. 자, 아까 방문 표시자를 여기다가 제가 이제 써볼게요. 첫 최초에는 다 방문하기 전이니까 0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남겨놓죠. 시작하기 전. 방문하기 전이니까 0이라고 하자. 방문할 때마다 0은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1번을 방문할 거니까 이걸 뭘로 바꾸냐면 1로 바꿔준다. 이렇게. 그리고 1에서 연결된 걸 보게 되면 3번으로 가도 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3번을 먼저 가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번호가 작은 거부터 가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번을 방문하자. 2번을 먼저 하든 3번을 방문하든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2번을 방문했더니 아직까지 방문하기 전이니까 2번을 방문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를 1번으로 바꿔 방문의 표시를 남겨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또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이 2번, 3번, 6번, 5번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걸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따라서 3번 아직까지 방문하기 전이고 5번, 6번인데 번호가 작은 거 먼저 가자 이거죠. 그런 순서대로 가자라면 3번 갈 수가 있겠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1번 방문 표시로 바꿔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번에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니까 1 안 되겠죠. 이미 방문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뱅글뱅글 돌 테니까 안 되겠고 사이클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3에서 2 다시 방문할 수 없고 갈 수 있는 길은 6번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서 6번을 방문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아직까지 방문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바꾸는 거죠. 자, 6번에 왔어요. 이번에는 6에 와서 6에서 갈 수 있는 길을 또 찾으니까 3 이미 방문한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도 방문한 거고 따라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3번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3번에서 다시 갈 길을 또 찾아보니까 1번 이미 방문한 거 2번 방문했고 6번 또 다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되돌아가는 거죠. 자, 2번에서 와서 보니까 갈 길이 또 있나 보니까 아, 여기 5번 아직까지 방문을 안 했네. 그러면 이거를 1로 바꾸고 여기서 5번을 방문해 준다. 그죠? 자, 5번까지 방문을 하고 나서 5번이 또 갈 길을 찾아보니까 2번하고밖에 연결이 안 되는데 2번은 이미 방문을 했어요. 따라서 5번도 더 이상 갈 길이 없네. 그러면 다시 백 해서 되돌아가서 2번으로 가서 또 다시 갈 길이 있는지 찾아본다. 자, 2번에서 보니까 1번도 이미 방문했고 3번도 방문했고 6번도 방문했고 5번도 방문했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죠. 그러면 2를 누가 호출했어요? 1이 호출했죠. 그럼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 1 이게 시작점이니까 여기서 다시 또 갈 길이 있는지 보니까 4번이 아직까지 방문 안 했으니까 방문 표시를 남겨놓고 4번 방문한다. 4에서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지점을 찾아보니까 7번하고 8번이 방문 안 했으니까 이거를 방문하자. 따라서 여기서 7번 방문하고 그리고 7번에서 다시 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8번이 아직까지 방문 전이니까 여기 이렇게 8.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어떤 모습이냐면 추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는 depth first search라고 하는 depth first search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찾은 추리다 해서 depth first search 추리라고 이름을 붙인다 해서 DFS 추리라고 약해서 부르면 되겠죠. 이런 모습이다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여기 백한 거를 갖다가 여기 점선을 그렸는데 실제 요걸 이제 지우고 한번 이런 과정을 볼게요. 자, 여기서 1에서 2로 가는 선분은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빠진 거 보게 되면 3하고 1 사이에 연결선이 있죠. 3하고 연결선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그래프상인 이런 연결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냐면 백엣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 추리엣지라고. 그래서 사실 요거는 빠져 있지만 그래프상이 이렇게 내부상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사이에 이, 다시 해서 6번하고 2번 사이에 이렇게 연결선이 있죠. 그래서 2번하고 연결선이 실제적으로는 있다라고 하는 백엣지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된다.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나중에 여기에 절단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쓰기 위한 어떤 목적이다. 그 다음에 4번하고 7번, 8번 다음에 4하고 사실 연결선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생긴 백엣지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같이 추리엣지.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백엣지. 이렇게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인데 이런 알고리즘은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 보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먼저 만들어 보자. 알고리즘.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여기는 첫 번째 메인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실제적으로 데스폴 서치라고 하는 거에 동작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둘로. 자, 여기 메인 부분에서 할 건 뭐냐 하면 일단 각 정점들을 방문하기 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점 방문 전이라고 하는 표시를 갖다가 남겨놔야 되겠죠. 표시 남기기 또는 기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같이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걸 호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DFS라고 하는 걸 갖다가 호출합니다. 시작합니다. 이 시작할 때 아까와 같이 시작점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매개 변수로 여기 시작 정점의 위치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추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래프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9번, 10번, 11번, 12번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거 하나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그래프가 뚝 떨어져 있는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저희 그이 5대양 6대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나라별로 돼 있는 뚝뚝 떨어진 대륙별로 떨어져 있는 나라들의 어떤 연관성을 갖다가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아시아 대륙에 해당되는 거. 이쪽은
뭐 아프리카 대륙에 해당되는 거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해상을 하든 아니면 이 그 비행기에 하는 항로에 대한 걸로 하든 만들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작점에 해당된 걸 가지고 적어주는데 시작 정점이 하나가 아니라 이와 같이 별도로 구성된 것들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어떻게 써야 될 건지를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메인에 대한 것부터 한번 작성. 자, 먼저 정점들이 있는데 정점들이 몇 개인지 모르고 정점들의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할 것인지 인접 행렬로 표현할 것인지 리스트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래프 G는 정점과 엣지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이 정점들에 해당되는 개수 중 이런 집합 중에 하나의 원소 요거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은 걸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방문하지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0과 1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비지트라고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여기 0. 그래서 방문하기 전에 해당되는 걸 0.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현했는데 그걸 갖다가 비지티드라고 하는 걸 그래서 초기 작업 해줘야 되겠죠. 방문 전. 표시 남기기 작업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그래프 한 덩어리, 이쪽에 있는 그래프 한 덩어리, 아시아 대륙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것들로 시작 정점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시작 정점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 정점이 여기는 2고 여기 시작 정점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 정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만약에 여하튼 표시가 방문하지 않은 거였다라고 한다면 방문한 걸로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시작점을 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메인 함수를 만든다. 그래서 하나는 1번 정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 9번 정점을 가지고 하는 부분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다라는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더 핵심적인 부분인데 desktop search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요거죠, 요거. 이거는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이 함수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여기는 B라고 하는 정점 가지고 그러면 시작하는 거니까 1번 정점을 방문하면 방문 표시부터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영어로 돼 있던 걸 갖다가 방문한 걸로 표시해야 되니까 1. 그래서 방문 표시. 방문 후 표시로 바꿔놓는 거죠. 방문했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하는데 이렇게 가는 한 덩어리가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가는 한 덩어리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이 정점과 근접한 거는 정점 U. 그래서 B라고 하는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노드들을 또는 이제 그 정점들에 대한 걸 U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죠. 그래서 그 U가 방문하기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방문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걸 가지고 깊이 우선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대수럴 서치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죠. 재기 호출. 재기 호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료 구조는 스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깊이 우선 알고리즘에서는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너비 우선이다라는 거죠. 완전 지우고 두 번째 Prefer Search 알고리즘.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Q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구조 중에 조금 좀 단순화해가지고 이런 예를 가지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점에서 2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는 방향이 있는 경우 가지고 볼게요. 뭐 방향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일단 방향을 한번 잡아볼게요.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4로. 자,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 기피우선의 경우는 데스풀 서치의 경우는 1번에서 다시 2번을 방문하고 2번을 방문하고 2번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니까 3번을 방문하는 이런 순서대로 가죠. 그러고 나서 3번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면 다시 뛰어 올라서 4번 이렇게 가는 게 데스풀 서치의 방식이었다. 여기도 제 방향을 조금 이거 지워버릴까요? 괜히 이건 느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데 너비우선의 알고리즘 뭐냐면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방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을 시작점 선하게 되면 2번도 방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도 방문할 수 있고 4번도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거를 갖다 폭넓게 넓게 간다 그래서 이걸 너비 우선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여기서 또 갈 수 있는 데를 찾아가고 깊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방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문은 먼저 쭉 연동해 본다라고 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Q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방향이 없는데 조금 더 이 복잡한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점에서 1번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바꿔볼게요. 3번에서 1. 그리고 다시 이 4번 이렇게 5번, 6번, 6번에서는 3번, 3번에서는 6번 없고 7번, 4번. 이런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이렇게 해서 1개의 정점들로 구성되어 있고 9와 10 사이에 양방향 그다음에 11로만 시작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너비우선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문한 것도 방문하면 안 되니까 다 마찬가지 이렇게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표시 부분은 필요하다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처음엔 다 방문하기 전이니까 방문 전 표시를 다 남겨놓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시작점이었다라고. 그럼 제일 먼저 1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Q라고 하는 부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요거를 방문한 거를 1번 여기다 집어넣는 거. Q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Q에서 이거를 여기 뭔가 자료가 있네 Q에. 그러면 요거를 빼버려요. 그래서 1번을 여기는 다 빼버린 거죠. Q가 다시 시간. 그럼 1번이라고 하는 거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2번하고 4번이 다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2번하고 4번을 집어넣는 거죠. 2번하고 4번을 집어넣는 거죠. 1번에 해당되는 걸 갖다 이렇게 빼서 1번을 읽어가지고 제일 앞쪽에 있는 걸 읽어서 헤드에 있는 걸 읽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이 어떤 건지를 차례차례 Q에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1번을 빼버렸으니까 Q에서 연결되는 게 2번이 연결돼 있고 4번이 연결되는 걸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차례대로 또 여기 있는 걸 빼버리니까 2번이 연결돼 있고 4번이 연결돼 있습니다. 2번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Q에서 다시 빼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4만 남고 2가 이렇게 날아가서 그렇죠. 그럼 이 뒤에 연결된 걸 보니까 아까 이름 방문했으니까 뭐 화살표도 없지만 3번이 연결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3을 추가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4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4를 다시 여기서 빼버리게 되니까 4가 빠지고 제일 앞쪽에 3이 남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4가 여기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3이 여기 붙는 거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다시 그러면 4가 빠졌으니까 4 뒤에는 4와 연동된 게 뭐냐면 여기 8번이 붙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이 8이 여기 뒤에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3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8이 맨 앞으로 오고 그리고 8 뒤에 나오는 것들이 또 뭐냐면 7이 붙고 그래서 여기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4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8이 나오고 8 다음에 7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1, 2, 3, 4, 7, 8까지 갔다. 근데 5, 6 이거는 여기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없죠. 6번에서 3번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하나의 한 단계의 이제 추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추리 만들어지는 숲이 만들어진다. 자, 그다음에 여기 와서 보게 되면 9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9에서 갈 수 있는 길은 10번도 연결돼 있고 11번도 연결돼 있죠. 그러면 아까 기피우선은 10에서 11로 이렇게 가겠지만 여기는 10도 좋고 11도 이렇게 바로 9에서 바로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알고리즘 형태를 너비우선 알고리즘이다.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하는 걸 장점은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다. 기피우선이나 너비우선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 보자. 그런데 이거는 너비우선 알고리즘은 Q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교출 방식은 아니에요. 어? 내가 방향이 있는 그래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이 없는 그래프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방향 없는 것 때문에 에지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각 정점들을 방문하지 않은 걸로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B라고 하는 이런 정점들의 집합 중에는 하나하나 이제 그 정점들을 골라서 방문하지 않는 표시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 전 표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Q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Q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Q를 비워놔야 되겠죠. 초기화. 그 다음에 각 정점들에 대한 걸 방문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이 이거 방문하고 큐에다 집어넣고 다시 빼버리고 그래서 그거 연결된 걸 또 뒤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정점인 B에 있는 거. 그리고 키워드는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 만약 방문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영어로 표시를 했겠죠. 물론 이것도 뭐 영어로 하던 체크 표시를 하던 그거는 뭐 알아서 알고리즘이 작성될 테고 방문하기 전이다라고는 방문한 걸 하고 나서 방문 표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문 표시 방문했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같이 Q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래서 Q에다 집어넣는 거 add Q.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큐에 뭔가 자료가 들어왔으면 제일 앞에 있는 거, 헤드에 있는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빼내가지고 그거하고 연동된 걸 큐에다 또 뒷부분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큐에 뭔가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해 보자. 큐가 널이 아니면 뭔가 자료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큐에서 자료를 하나 빼내죠. 그게 딜리트 큐다. 그래서 그걸 U라고 하는 정점 이름을 변수에다 집어넣죠. 그리고 U에서 연결되어 있는 걸 한번 보죠. 다시 말해서 아까 1번 헤드에서 하나 뽑고 1에 연결되어 있는 걸 된 거죠. 이게 U라고 하는 거다라고 한번 보죠. 2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2번, 4번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Q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Q에다 집어넣는 작업 빼고 U하고 연결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U에 연결되는 거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U하고 인접한 거. 그리고 adjacent. U에 연결된 거. U에 연동된 또는 연결되어 있는 근접한 정점 W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 방문하지 않았어 아직까지. 그럼 방문하지 않은 걸로 하고 다시 Q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처럼 이거 하나 꺼내서 2번 집어넣고 그다음에 방문 표시 놔두고 그다음에 그거에 또 이 연동된 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add 이 W를 갖다 집어넣는 거. add Q. 요 작업만 해주는 걸로 알고리즘은 끝이다. 조금 가로가 많은데 잘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여는 가로에 닫는 가로, 그 다음에 보문에 해당되는 닫는 가로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알고리즘과 관련되는 가로, 이거는 이거는 자,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성된다. 자, 수행 시간은 둘 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각 정점들을 방문하는 거고, 이제는 조금 더 그래프가 복잡해져서 그래프에 가중치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중치가 주어져 있는 그래프, 음, 그래서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 웨이티드 그래프.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죠. 이걸 가지고 써야 될 경우들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 어떤 하나의 제 그 사이트에서 아니면 이 중앙에서 메시지를 각 제 그 사용자들한테 날려야 될 때, 뿌려야 될 때 이런 데 상황 이런 경우에 메시지 뿌리기 뿌리기 작업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러 이제 그 경로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뿌리기 작업하면은 가능한 하면 경로에서 이 경로합 그래서 여기 이 경로를 짧게 하는 게 좋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찾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최단 거리도 여기에 포함되긴 하겠지만 이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트리 알고리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 이걸 이렇게 MST다라고 불러요. 줄여서 MST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부터는 뭐를 볼 거냐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고리즘 또는 분제 이걸 MST 알고리즘 또는 프로브랍니다. 이걸 우리는 최소라고 부르고 스팬이니까 점점점 안에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얘기로 신장이라고도 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문제 또는 알고리즘. 그래서 최소 신장 추리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합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인지 문제 정의를 한번 해보자. 자, 주어진 조건은 뭐냐?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주어진 상황은 그래프로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줘. 지금 그래프라니까 당연히 그래프고 그리고 가중치가 있고 여기에 가중치.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가 방향이 없는 게.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그래서 이때 뭐냐면 가중치들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B라고 하는 거와 엣지라고 하는 정점과 연결선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중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가중치는 웨이트라고 하는 걸로 주어져 있다. 함수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웨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엣지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떤 값들이 배당되는데 실수값으로 배당되는데 음수가 아니라 양수값으로 배당되어 있다. 아래 플러스라고 아래 플러스 승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거로부터 산출하는 결과를 찾는데 여기 말 그대로 추리라고 되어 있죠. 결과는 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출 결과는 S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S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추리니까 정점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연결선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B라고 하는 거와 T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B라고 하는 정점의 개수는 정점들은 동일하다 이죠. 그런데 여기 에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고 이건 T인데 이 T는 이건 뭐냐면 추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정점들은 다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 E라고 하는 거와 T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겠죠. 물론 이걸 저걸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T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미니멈이라고 하는 말 최소라고 하는 얘기는 왜 나왔냐 하면 이렇게 T라고 하는 이런 이제 추리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에지들을 보게 되면 가중치가 주어져 있겠죠. 그 가중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 가중치를 W라고 하는 걸로 함수를 표현하는데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문제다. 이제 결과는 이렇게 산출하는데 추리를 산출하는데 그때 가중치들의 합은 추리의 가중치 합은 최소가 되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미니멈 스패닝 추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리 형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사이클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찾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일로도 메시지 보내고 일로도 메시지 일로 보내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이렇게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 방향이 없어요. 네, 화살표를 잘못 이거 그리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가 A, 그 S라고 하는 지점이다.
S랑 통일하면 안 되니까 A라고 하는 지점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1로 보내고 그다음에 C라고 하는 데로 보내고 D를 보내고 F라고 2라고 하는 데로 보내고 여기 이 F를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 G라고 하는 걸 보내고 다시 여기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H라고 하는 데로 간다.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때 비용이 보니까 여기는 10, 5, 8, 7, 6, 3, 2, 1, 9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겠느냐? 메시지 보낼 때 비용을 최소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메시지 이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건 방법이 없죠.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가고 그래서 10 더하기 6 해서 16이라고 하는 비용 그다음에 5 그리고 1로 갈 적에는 7, 6, 뭐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 여기는 이런 길로 가서 가면 될 거고 이건 요런 식으로 가서 비용을 하고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런 경로를 가지고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6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그다음에 7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1 이게 바로 이 최소가 돼야 된다. 최소일 때 뭐라고 얘기냐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얘기한다 얘기죠. 이게 최소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걸 찾는 알고리즘이다. 적용은 바로 이렇게 메시지 뿌리기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거 이제 이 멀티캐스팅이라고 하는 메시지. 여기에 활용이 가능하다. 되겠죠. 메시지가 계속 뱅글뱅글 돌아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한 번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바로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다. 자, 멀티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일부분만 보내는 거. 다 보낸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팅이죠. 자, 멀티캐스팅보다 브로드캐스팅이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모든 노트들에 다 보낼 거니까 브로드캐스팅. 네, 브로드캐스팅 알고리즘을 대한 거를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의 이 종류를 볼게요. 구분. 두 가지 구분을 보통 하고 있다 이죠. 사람 이름을 따서 하는 거예요. 하나가 크로스칼, 크로스칼의 미니멈 스패닝 추리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그건 프림의 미니멈 스패닝 추리 알고리즘, 이거는 크로스칼, 네? 미니멈 스패닝 추리 알고리즘입니다. 요거 시간 복잡도가 조금 이 복잡도가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정점이 많으냐 상대적으로 연결선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선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장단점은 뭘 가지고 보냐면 연결선이 많은지 연결선 개수와 그다음에 정점 개수에 따라서 구분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정점의 개수가 많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연결선이 많다면 이게 좀 유리할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리즘을 이제 저기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1시 10분에 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